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나우 일부의 김호수, 고은별입니다. 네, 저희는 오늘도 더 알차고 정확하고 빠른 정보를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오늘도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에서 출발을 할 때 아마 가장 관심이 많으셨던 기대감 이런 것들이 아마 테슬라의 실적이 어떻게 나왔을까 많이 궁금해하셨을 겁니다. 결국에 테슬라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실적은 좋지가 않았습니다. 매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테슬라 좀 걱정이 있다라는 그런 의구심들이 나왔는데 그래도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테슬라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가 전기차 모델 생산을 계속 가속화할 것이다라고 테슬라 측에서 밝히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시장 이러다 보니까 2차전지 관련주들이 어떻게 움직일지가 오늘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 뉴욕 증시가 전반적으로 반도체나 기술주들이 반등했기 때문에 그나마 좀 훈풍을 받으면서 출발하지 않을까 상승 출발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슬그머니 올라오고 있다는 것도 긍정적인 네. 상황인데요. 테슬라의 실적 발표만 보더라도 우리 시장,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이 정말 싫어하는 건 역시나 불확실성이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불확실성이 산재한 시장 속에서 오늘도 그 시장을 꿰뚫을 수 있는 해안 2시간 동안 저희가 꽉꽉 채워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자 어떤 내용들 준비했는지 하나씩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슈레이더에서는 자 이렇게 시장의 변동성이 심할 때는 결국에 정부 정책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명언이 생각나시죠? 우리 시장에서 정부 정책 받을 수 있는 우주항공 관련주 그리고 방산주들의 흐름, 투자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고요. 네, 그리고 순환매 장세 속에 어떠한 섹터와 종목을 눈여겨봐야 되는지 집중적으로 다뤄보고요. 역시나 어닝 시즌입니다. 실적주에 관련된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코노미톡에서는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와 함께 말씀해 주신 본격적인 실적 시즌, 과연 시장을 반등시켜줄 수 있을 것인지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수요일장도 함께하는 마켓나우 1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간밤에 중요한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미증시는 일단 다시 상승으로 분위기가 바뀐 모습이 나왔고요. 또 주요 종목들의 실적 발표가 있었던 만큼 오늘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의 4월 산업 PMI가 발표가 됐습니다. 50.9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이 나왔죠. 앞서 우리가 함께 확인해봤던 CPI와 PPI는 확실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도 부진한 지표가 나오면서 우리가 우려했던 인플레이션 그리고 금리 인하 시기 지연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일단은 웃을 수 있는 하루를 보내게 됐는데요. 구체적인 내용들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업들이 팬데믹 이후에 처음으로 신규 주문 감소와 또 완만하지만 고용 감소를 보고했다라고 시장이 밝혔습니다.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는 4월의 PMI가 49.9로 4개월 만에 처음으로 50 아래를 밑돌았고요. 보통 50이 넘으면 경제활동의 확대를 의미하고 50 미만은 수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서비스업 중의 PMI도 3월 54에서 4월에는 5개월 최저치인 50.9까지 하락한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금리 인하와 관련돼서 일단은 조금이지만 긍정적인 지표가 먼저 확인이 됐습니다. 오는 26일에 연준이 가장 또 민감하게 반응하는 PCE 발표도 앞두고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지표와 관련된 소식들은 체크를 해보시죠. 이어서 다음 소식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좀 미국과 다른 모습을 보이죠. 미국은 경기가 너무 좋아서 불안하다면 중국은 경기가 안 좋아서 계속 불안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씩은 바뀌고 있습니다. UBS 같은 경우도 중국 안에 있는 주식들이 앞으로는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라면서 기대감을 높였고요. 또 비중도 확대 의견을 주기도 했습니다. 현재 UBS의 전략가인 틸루말라이 같은 경우는 중국의 가계저축이 소비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소비가 증시와 같은 위험자산 시장으로 흘러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중국의 소비 부문 실적이 대체적으로 긍정적이다라고 블룸버그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빅테크 기업들의 이 실적 발표 소식도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테슬라가 일단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공개를 했습니다. 시장이 기대했던 것만큼 부진했던 실적이 나왔는데 이미 주가에 많은 부분이 반영이 돼 있다 보니 오히려 시간에서는 주가가 또 오르는 모습이 포착이 되기도 했는데요. 구체적인 실적 내용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일단 매출 같은 경우는 213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는 9%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이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1억 7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는 무려 56% 급감을 했습니다. 2012년 이후로 분기 단위로는 최대의 감소폭을 보여줬는데요. 시장의 예상치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치가 발표가 됐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이미 예측을 하고 받아들였던 만큼 시장에 큰 충격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앞으로 테슬라의 전략을 어떻게 세워가실지 많은 분들이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의 불안을 어느 정도 좀 차분하게 가라앉혀줄 수 있는 일론 머스크의 발언이 나올 수 있을지 계속해서 주시를 해보시죠. 테슬라뿐만 아니라 사실 어려운 기업이 또 있습니다. 바로 애플을 함께 확인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이 미중 갈등에 따른 여파일까요? 테슬라뿐만 아니라 애플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 지속적인 소비량이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앞서서도 나왔던 소식이긴 한데요. 다시 한번 수치가 공개가 되면서 시장에서는 이 애플을 향한 관심도도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 시장에서 아이폰의 1분기 매출이 19% 감소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빅테크 관련주들 장 초반에 모두 상승 출발할 때 애플은 홀로 약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일단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19% 감소하면서 중국의 비보나 아너에게 순위를 내주면서 3위까지 점유율이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결과적으로 애플이 웃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새로운 이벤트를 공개해서인데요. 주가의 반전 모멘텀이 되어준 소식, 바로 내달 7일에 있는 이벤트가 공개가 됐습니다. 온라인으로 새로운 아이패드를 공개할 것으로 현재 예상치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이패드 프로뿐만 아니라 아이패드 에어까지도 공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시장은 현재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새로운 모델이 출시가 된다면 더욱더 선명해진 OLED와 또 더 빠른 M3 칩이 탑재될 것으로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요. 신제품과 관련된 소식 이달 내달 7일까지 기다려봐야겠지만 시장에서는 기대감으로 먼저 주가에 선 반영하는 모습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네, 뉴욕 증시의 주요 투자 포인트 함께 짚어봤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글로벌 마감 상황과 함께 우리 시장 어떻게 출발할지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의 천안본부점 김정섭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선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좋았습니다. 어떠한 포인트를 좀 집중적으로 보셨을까요? 네, 간밤 뉴욕 증시는 미국 제조업과 서비스 경기가 예상 밖으로 둔화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급등하고 채권금리가 하락하며 안정화를 찾는 모습이었습니다. 4월 제조업 PMI 예비치가 49 정도로 집계되며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는데요. 약 4년 만에 처음으로 고용이 위축됐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서비스업 PMI도 예상치를 하회하며 코로나19 팬데믹 시작기를 제외하면 상당한 수준의 고용 감소가 이루어졌다고 진단했는데요. 시장에서는 오히려 배드뉴스가 굿뉴스로 적용되어 금리 인하가 예상대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엔비디아가 3% 오르며 기술주가 주가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특히 이날 장 마감 후 1분기 실적을 발표한 테슬라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분기 매출 기준으로 2012년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하였지만 정기장에서 1.8% 올랐고 저가형 모델 출시 소식에 시간내에서 10%대 급등을 보이며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주요 국가의 변동성이 커진 사이에 멕시코, 인도 증시는 새로운 유망 투자처로 급부상하며 주목받고 있는데요. 미중 갈등에 따른 공급망 재편의 수혜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최근 신흥국들이 일제히 흔들리면서 이들 투자자의 투자 매력이 상대적으로 커졌다는 분석인데요. 멕시코의 경우 인건비가 저렴하면서 미국과 인접하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들이 공장을 신설하면서 리쇼어링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인도의 경우도 지난해 인도 증시가 신고가를 경신하는 가운데 오는 6월 마무리되는 총선에서 모디 총리가 재집권하면 제조업 중심의 경제정책 모멘텀이 더 탄력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현재 글로벌 증시는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과 이번 주말 발표될
PC 물가 지표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미국 주식시장을 비롯해서 글로벌 주가 상승의 첨단 역할을 해왔던 매그니피션트 7 기업들의 실적으로 엄정한 심사를 받는 시기가 찾아왔는데요. 이들 빅테크 기업들이 1년 넘게 증시 상승세를 이끌어왔지만 최근 급락으로 9,500억 달러의 시가총액이 빠지며 주가 하락폭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PC 가격지수마저도 시장 영향치를 웃돈다면 금리 인상까지도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흐름을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매크로적인 지표를 꾸준하게 확인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증시 이 영향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장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오늘 일단 국내 증시는 간밤 미국 시장의 급등으로 상승 시작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적 부담감이 컸던 테슬라가 시간내에서 급등해주며 국내 2차전지 시장에도 좋은 영향을 보여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상승이 오후까지 이어질지는 좀 미지수로 보고 있습니다. 전일의 경우도 장 초반 간밤 미 증시의 반등 분위기를 이어가며 상승 출발했었는데요. 단기 낙폭이 컸던 반도체 섹터와 미중 무역 분쟁이 조선 분야까지 확장 가능성이 높아지며 조선업종이 상승세를 이끄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외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 속에 상승폭을 반납하는 흐름으로 전개되었는데요. 여전히 주가 방향성을 결정한 요인이 부족한 가운데 외국인 자금이 반도체 업종 매도 후 밸류업과 실적 기대 업종으로 수단 흐름을 보이는 양상이었습니다. 변동성이 큰 시장이지만 국내 주요 경제 지표가 좋아지고 있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지난해 말 국내 주요 대기업들의 재고자산 증가율이 1% 미만을 기록해 그동안 이어져온 증가세가 멈췄습니다. 중국 업계의 설비 신증설 영향으로 공급 과잉에 시달린 석유화학 업종이 가동률 조절로 재고 줄이기에 나선 결과 지난해 약 9% 감소하였고 반도체 쪽에서는 SK하이닉스가 6.2% 감소하며 업황 회복에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그리고 밸류업도 다시 속도를 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다음 달부터 상장사의 주가 순자산 비율 등에 대한 투자지표 공시가 시작되는데요. 당초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대폭 일정을 앞당겼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가 신체 양상을 보이자 정부가 밸류업 고삐를 바짝 재는 차원에서 기업 공시부터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가 다시 살아나는 소식에 최근 조정을 보였던 자동차, 금융주 등이 반등하며 지수 안정화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큰 변동성이 겪을 때마다 시장의 주도주가 바뀌는 과정이 진행되었는데요. 이번 하락에서는 그동안 대표 종목으로 자리 잡았던 반도체, 소부장 섹터가 조정을 보인 반면 조선, 우주항공, 화장품 등의 섹터는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며 새롭게 주도주 자리를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국내 증시가 가장 큰 대외적 리스크로 꼽히는 고환율,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 등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외국인의 국내 시장 이탈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상승에 대한 주도주가 나왔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인 관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참고하셔 매매 진행하시면 어려운 시장 대응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전강 후약의 장세가 이어질 수 있다.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유한타증권의 천안본부점 김점석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역시나 물가지표 꾸준하게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긍정적인 건 곤드만삭스에서 올해 말까지 근원 PC 물가 자체가 지속적인 하락을 할 것이다라는 코멘트가 달리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시장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포커스였습니다. 자, 이슈 레이더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시작 전에 포착해야 할 이슈 함께 확인하면서 종목별 투자 전략까지 바로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 레이더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할 텐데요. 이지스탁의 이지은 대표 그리고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두 분이 또 오늘 어떤 이슈를 포착해 오셨을까요? 장 시작 전에 살펴봐야 할 이슈 먼저 이지은 대표가 포착한 이슈부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다음 달 출범할 우주항공청의 초대 청장이 오늘 발표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우주항공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독자 개발한 첫 번째 양산형 초소형 군집위성이 뉴질랜드에서 발사된 것도 호재인데요.
증권가에서는 적에도 위성 관련 밸류체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시장의 관심이 환기될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지은 대표가 포착한 이슈인데 우리가 주식시장 투자할 때 정부 정책에 거스르지 마라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 결국에 시장이 복잡할 때는 정부 정책을 봐야겠습니다. 오늘 또 때마침 우주항공 관련된 이슈들도 굉장히 많아요. 우주항공청에 관련된 인사 발표가 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조금 전에 뉴질랜드에서 초소형 군집위성이 발사 성공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런 걸 다 의도하고 가져오신 건가요? 네. 네, 좋습니다. 일단은 이제 연내 5월 달에 우주항공청 개청 이슈가 있고요. 또 4.25 사업이나 초소형 군집 위성 체계에 대한 위성 발사 이런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좀 우주항공 이슈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이런 이벤트들이 시장의 환심을 다시 한번 좀 관심이 그동안 좀 우주항공 관련주들 좀 눈밖에 있었는데 네네. 다시 한번 좀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 거라는 좀 기대감이 실려 있는 상황이고요. 밸류체인 국산화를 좀 이뤄내면서 매출이 굉장히 증가한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입 국가라는 좀 인식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수출 국가로 좀 변화하는 모습들이 변모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볼 수 있는 게 이제 무역 수지를 좀 봤을 때 네. 2013년도에는 40억 원이었는데요. 2022년에는 4,930원까지 증가를 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봤을 때 무역 수지 개선 흐름 지속되고 있고 이제는 수입보다는 수출 쪽에 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많이 있다라는 부분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우주항공 기업 IPO가 올해 좀 많이 있는데 그 얘기는 곧 이쪽 관련된 이제 기업들이 좀 더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고 이제 IPO를 통해서 투자를 받은 이후에 또 여러 가지 이제 투자에 대한 확산 기조 이런 부분들이 좀 발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건데 결국에는 이제 우주항공 사업이 앞으로는 좀 커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IPO를 앞둔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요. 페리지 에어로스페이스라는 기업, 뭐 나라스페이스 이런 많은 기업들이 지금 올해 IPO를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이것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우리나라 정부 쪽에서 2031년까지 우주산업 6서 클러스터에 대한 구축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6천억 원의 수준의 이런 돈을 또 예산을 투입하겠다라는 소식도 있기 때문에 우주항공이 정부 정책 쪽으로 점점 더 좀 더 타이트하게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국내에서 우주산업의 민간 생태 구축을 위해서 기술 이전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는 또 관련 기업들의 수주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전에는 우주항공 관련된 기업들이 약간 먼 미래, 이제 실적은 잘 안 나올 수도 있고 네. 먼 미래, 기대감만 있는 사업이라고 좀 생각했던 이미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실적을 찍어내는 기업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실적 시즌에 맞춰서 다시 한번 주목도가 올라갈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우주항공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뭐 여러 가지 모멘텀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이제 우주항공도 돈 버는 기업들이 생기고 있다는 거죠. 수출 데이터에 찍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또 이슈가 또 때마침 있었어요. 저희가 또 방송 시작하기 전에 이 초소형 군집위성 발사 이야기가 나오면서 요거 모니터링 하느라 계속 체크를 해봤는데 근데 초소형 군집위성이 도대체 뭡니까? 이제 소형으로 예전에는 약간 좀 크기가 컸던 위성들을 네.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좀 그거를 소형으로 해서 요즘 이제 뭐 트렌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쪽으로 이제 맞춰서 이제 소형으로 해서 위성을 쏴서 이렇게 통신을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운영할 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전에는 약간 크기가 컸던 그런 위성들을 사용을 했다라고 한다면 요즘에는 트렌드가 많이 바뀌고 있고 실제로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관련된 기업들도 그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보시면 요즘에 흐름들이 좀 좋다라는 것을 포착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결국에는 세계적인 흐름과 맞물려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런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 위주로 좀 실적이 더 잘 나오고 있고 이런 수주적인 모멘텀들도 같이 좀 뒷받침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위성도 이제는 컴팩트해지고 더 단순화되고 근데 기능은 늘어나고 그러니까 앞으로 위성들을 더 많이 쏘겠죠. 이런 것들에 따르면 우리가 우주항공 관련된 기업들이나 앞으로의 시장은 더 긍정적으로 봐야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아까 수출이 찍힌다, 수출 데이터들이 찍힌다고 했는데 수출하는 그런 우리나라 기업들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단은 제가 이제 오늘 좀 가지고 온 기업 중에 약간 좀 연결고리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초소형 위성 같은 경우에 이제 위성 체계를 또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라던가, 근데 오늘 제가 좀 준비한 기업들은 이제 하나 뭐 에어로스페이스랑 함께 이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하는 기업들이 결국에는 좀 해외 쪽의 수주랑 좀 맞춰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근데 이제 제가 좀 기대하는 부분은 물론 해외 쪽의 포커스는 이제 수출도 앞으로 데이터가 찍히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정부 민간 주도 사업들이 이제 뭐 예전부터 계속 얘기가 있었기는 했지만 좀 더 올해부터는 이제 우주항공청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이슈에 따라서 좀 더 공격적인 행보를 보일 거라고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동안 같이 레퍼런스를 쌓아왔던 기업들 위주로도 같이 좀 보시는 게 저는 지금 시기에는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출 데이터 해외 쪽으로의 매출 나오는 것도 좋지만 국내에서 일단 정부에서 투자를 많이 하겠다라고 밝혔으니까 정부의 투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도 좀 골라보도록 해야겠습니다. 자, 그럼 말씀해 주신 그런 종목들, 우리 시장에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들 움직임을 일단 먼저 체크를 해보셔야 될 텐데 고은별 앵커와 확인하고 또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우주항공 관련 기업들 흐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국내 최초로 양산형 초소형 군집 위성 1호기를 탑재한 우주 발사체 일렉트론이 발사가 됐습니다. 잠시 후 오전 11시 56분에 지상국과 교신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정부가 2027년까지 총 11기의 초소형 군집 위성을 발사할 계획인데 이에 앞서서 1호기가 발사가 된 것입니다. 이로는 군집 운영에 앞서서 위성 성능 그리고 영상의 품질을 확인한 후에 약 3년 동안 500km의 상공에서 해상도 1m급 광학 영상을 공급할 예정인데요. 기존 위성과의 차이점을 본다면 더 넓게, 더 자주 위성을 발사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모멘텀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우주 산업에 대한 발전을 위해서 정부가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로 인해서 우주항공 관련 기업들 최근에 좀 들썩이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주항공 관련 기업들은 방산주로도 함께 엮여 있는 기업이 참 많은데요. 이로 인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될 때마다 주목받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세트랙 I 같은 경우에 4%가량 상승을 했고요. 41,450원 터치를 했는데 오늘 발사된 이 초소형 군집 위성 연구진이 참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한글과 컴퓨터는 어제 11%가량의 급등세, 태웅 역시나 10%대 급등세를 보이면서 5일선 차트를 보시더라도 전거래의 좀 강한 상승이 우주항공 관련 기업들로 좀 이어졌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방산주자 우주항공 기업으로 꼽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7% 이상의 오름세를 나오면서 하루 만에 반등을 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우선 이 천무가 폴란드에 수출됐다. 이 방산 부분이 부각을 받으면서 반응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초소형 군집 위성 발사 소식으로 또 우주항공 기업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흘러갈지 긍정적으로 기대를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11시 56분까지는 아직 뭐 지상국과 교신이 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보고 있을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자, 우주항공 관련 종목들 어제 시세가 또 좋았습니다. 이 모멘텀들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또 대통령실에서 우주항공청 개청과 관련해서 관련된 인사 발표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한 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을 그럼 볼까요, 대표님? 세트랙 I 아까 말씀하신 초소형 위성 관련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다수의 위성 프로젝트, 특히 초소형 위성 프로젝트가 이제 출연을 하면서 독보적인 수혜자로 좀 꼽히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이 기업은 좀 모멘텀이 좀 제가 좀 부각해서 생각하는 부분은 해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다수의 프로젝트를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앞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의 관계, 이게 시너지가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확실히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전환권 청구권 행사로 인해서 보유 지분이 36.4%까지 확대된 부분도 이제 앞으로 좀 이런
지분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더욱더 적극적인 사업 참여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지금 이 기업은 이제 아까 수출 쪽도 말씀을 하셨지만 수출에 대한 부분들도 잘 순항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계속해서 좀 수주 잔고도 쌓이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무려 3년치의 이제 일감을 좀 확보를 한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이제 예상되는 매출액이 지금도 좀 수주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실적 시즌에 도래를 했는데 올해 흑자 전환, 특히 이번 매출에 지금 흑자 전환이 좀 예상된다라는 이야기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앞으로 이제 수주 잔고도 계속해서 최대치를 기록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시너지 기대할 만한 부분이고 지금 자체 위성 발사에 대한 모멘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트라가이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사업 내용이 이제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는 좀 부각이 된 부분들이 있는 게 지금 최근에 움직임을 보면은 주가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도 살짝의 탄력적인 모습들, 거래량이 지금 4월 달 들기 바로 직전 3월 말에 네. 굉장히 많이 터져줬거든요. 진짜 그러네요. 오랜만에 거래량이 확 들어와 준 모습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서의 이런 관심도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약간의 눌림이 있었지만 다시 한번 주가의 우상향 흐름 나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트라가이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세트레가이 주셨는데 차트 보니까 거래량 터졌고 우상향 추세도 꺾이지 않고 흐름 좋습니다. 첫 번째 종목 소개해 주셨고 자 아까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세트레가이랑 같이 다수의 협력 프로젝트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한국항공우주 같은 대형주보다 중소형주를 더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뭐 보세요? 네, 일단은 뭐 대형주들도 좋아하기는 하지만 일단은 좀 무게가 있다 보니 변동성적인 측면에서는 중소형주들이 좀 가볍게 이제 좋은 좀 소식이 나오면 좀 가볍게 좀 바로 탄력적인 반응하니까.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세트라가이를 또 기술적인 분석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매력적인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세트라가이를 첫 번째로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네. 두 번째로 소개를 시켜드릴 기업은 바로 AP 위성이라는 AP 위성이요? 네, 기업입니다. 좀 친근한 기업이고 우주항공 관련된 소식이 나올 때마다 시장에서 좀 부각을 받았던 기업인데요.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인공위성 그리고 위성 통신에 대한 단말기를 이제 만들고 제작을 하고 또 이제 또 수출도 하고 이런 실적을 찍어내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위성 시스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좀 본 궤도에 진입했다라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단말기 같은 경우에도 신제품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제품 출시가 앞으로의 실적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될 만한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UAE 쪽에 단말기를 또 수출을 한 그런 이력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이제 해외 수출 쪽도 우리가 좀 봐야 되긴 하지만 정부에서 이제 좀 더 강한 드라이브가 이쪽 관련돼서 저는 이제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돼서 2022년에 지금 발사된 누리호 전용 성능 검사 위성을 성공적으로 이 회사에서 생산을 했기 때문에 이런 정부와 같이 레퍼런스를 쌓아왔고 또 정보 쪽에서 모멘텀이 있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정부가 앞으로 다양한 사업을 진출하는데 이제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같이 협업을 했던 기업들 위주로 또 다시 한번 수주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AP 위성은 좀 이 관련된 기업들 중에 또 정부 정책 모멘텀을 강하게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AP성은 정부 정책과 또 연관이 많이 되는 종목 하나씩 잘 소개를 해주셨어요. 잘 저희도 흐름 보겠고요. 자, 그러면 김덕호 대표님도 바로 저희가 이 이슈, 포착한 이슈 골라 알려드렸는데 어떤 종목을 살펴보고 계세요? 결국 이제 위성이 올라갔을 때 이게 결국 주파수를 잡지 못한다면 깡통받게 되지는 않겠죠. 그래서 결국 저는 이 우주 항공 쪽이 계속 부각되면서 위성주들이 주목을 받는다면은 저희는 안테나 쪽도 한번 통신망 쪽을 한 번 더 보셔야 된다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소개드리는 기업은 바로 인텔리안 테크인데요. 2021년도에 한참 이제 우주 항공주 기대가 될 때 주가가 움직인 이후로는 사실상 이제 기대치가 워낙 좀 높게 평가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실적 대비했을 때 주가가 좀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지난 3년 동안의 주가는 좀 오히려 좀 약세전이 많이 있었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이 좀 재밌는 게 이제 지금 우리가 위성 안테나 쪽이라고 한다면은 이 안테나 요즘에 뭐 집집마다 답니까? 뭐 옛날 뭐 스카이라이프 달듯이 답니까? 뭐 이런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함정용 위주가 좀 많이 매출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도 발사했던 군집위성 1호도 네. 지금 한반도 내에서의 이렇게 기상이라던가 이제 실질적인 지도들을 이제 촬영을 하기 위해서 지금 발사를 한 건데 이게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은 최근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 기상이후에 대변하기 위한 영향도 충분히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선박에 운용이 되고 있는 이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받아야지만이 우리가 뭐 각종 기상 정보라든가 이걸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사실 인텔리아테크가 갖고 있는 강점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는 이제 유럽에 있는 국방위성 관련돼서도 마찬가지로 중계를 계속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안 관련해서도 굉장히 좀 중시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우리 군에서도 이제 위성 관련돼서 뭐 해킹 우려들 굉장히 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오히려 인텔리아테크가 갖고 있는 이 V셋 안테나를 통해서 조금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수출 부분들을 견조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특히 우주항공주들의 가장 큰 약점 중 하나는 실적에 대한 변동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반면에 인텔리아테크 같은 경우는 지난 3개년, 5개년 실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으면 매년 성장세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만큼 우리 우주항공 시대를 대표하는 어떤 기업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그리고 이제 기업의 밸류에이션 부담에서도 많이 약세가 된 이 인텔리아테크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인텔리아테크까지 이렇게 우주항공 관련된 이슈 체크를 해봤습니다. 오늘 아마 장중에 대통령실에서 우주항공청 관련 인사가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뭐 나사 출신의 전 임원도 뭐 지금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 이런 이슈 체크를 해보시면서 오늘 시장 우주항공주들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슈로 바로 갈까요? 이번에는 김덕호 대표가 포착한 이슈가 어떤 내용일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야당의 반대로 반년 가까이 표류됐던 미국 안보 예산이 하원을 통과하면서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 상당한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우선 이르면 이번 주말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군수품 지원을 재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북한이 이란의 대외경제성 대표단을 파견하고 미국이 러시아의 무역을 돕는 중국 은행들을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차단하는 고강도 제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부각받을지 주목됩니다. 관련 이야기 나눠보시죠. 자, 두 번째 포착한 이슈는 바로 방산주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김덕호 대표님도 또 때마침 방산주를 가져오셨어요. 뭐 우주항공과 연관이 되기도 하고 어제 또 윤석열 대통령이 루마니아 대통령과 만나서 정상회담 하면서 뭐 방산이나 그리고 원전 관련해서 전략적 동반 협정을 좀 추구하자라는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방산주들 이런 모멘텀 때문에 가져오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방산 시장이 조금 싸늘해졌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아직도 전쟁은 계속 지속 중이죠. 네, 근데 그렇죠. 왜 이런 영향들이 나오는가라고 살펴봤더니 사실 지금 이제 미국의 그러니까 공화당원들, 그러니까 야당이 지금 다수를 잡고 있다 보니까 사실 지금 본격적인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굉장히 많이 꺼려하는 입장이 많았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극적으로 미국 하원에서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 둘 다 동시에 지원하는 이 130조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이제 통과가 됐는데 기존의 공화당 의원들은 여전히 지금 우크라이나 지원에서 좀 반대를 하는 목소리가 좀 다소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지금 우크라이나가 장기전을 지금 계속 수행을 할 수 있느냐 여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 유럽에서는 이제 실제로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는 와중에 가장 필요한 방공 무기 체계가 굉장히 시급하다라고 언급을 하기 시작하면서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달라고 인도를 해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EU는 지금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지만은 이 패트리어트 보유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공 체계에 공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다수 좀 지연을 하고 있는 와중이고요. 실제로 이 패트리어트 미사일 같은 경우는 한 기를 만드는데 약 2년 정도 생산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전쟁 끝나고 나서 이제 실제로 주느냐 아니면 전쟁 끝나기 전에 주더라도 이 2년 동안의 공백을 잇몸으로 버텨야 되냐 이게 이제 유럽에 있는 각국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공포점이겠죠. 최근에 지금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서 따르면은 이처럼 이제 군비 증강이 계속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다고 지금 지목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만 하더라도 전 세계 국방비 지출이 전년 대비해서 6.6%가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안전적으로 읽히지만은 당장 이제 북한이라는 위협이 있다 보니까 조금 군비를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전년 대비해서 1.1% 정도 상승했고요. 실제로 가장 많은 상승했던 국가는 아무래도 우크라이나겠죠. 전년 대비해서 약 50% 가까이 상승을 했다는 점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국방 쪽 혹은 이제 안보 쪽 그리고 해외 방산 시장 쪽을 볼 때 항상 유념하셔야 되는 거는 이 전쟁이 과연
얼마나 오래 갈 것이냐. 오래 간다면은 어떤 양상으로 갈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전쟁 초기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서는 우리가 포병 화력이라든가 전차들 세일즈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 당장 전선 자체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지금은 서로가 피로감이 너무 누적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미사일이라든가 혹은 드론을 이용하는 작전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주목해야 될 시장은 바로 이 드론과 방공 시장을 좀 더 초점을 두신다면은 우리가 어떤 기업들을 좀 더 눈여보셔야 될지 힌트가 되지 않을까 참고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방산 관련해서 전쟁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지속되고 있으니까 시장에 방산 쪽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뭐 군비 증강 이야기 나오면서 전 세계적으로 계속 군비를 늘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긴 하는데 사실 군비를 가장 많이 증강시키는 뭐 미국, 중국, 러시아, 뭐 사우디 뭐 이런 데는 우리가 수주가 별로 없잖아요. 오히려 동유럽 쪽에 좀 국한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아쉬운 부분 아닙니까? 지금 이제 이런 현상들이 왜 나타나냐면은 미국이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체 생산이 가능한 방산 기업, 록히드 마틴과 같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최신의 전투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당장 이제 미국이 자체 수급이 가능합니다. 네.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제 전쟁을 지원하는 입장에서 미국의 입장에서 판단을 해보고 나니까 현재 미국 내에서 가동하고 있는 탄약 공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우크라이나나 다른 국가들을 지원하기에는 조금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지원 자체에 대한 부분들에서를 오히려 한국 시장이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크다고 좀 말씀드릴 것 같고요. 앞서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뭐 실제 유럽이라 하더라도 완전 서방에 있는 국가들이 당장 무기를 수입하거나 이런 데는 좀 소극적이지 않느냐라고 그러니까요. 말씀을 하시는데 폴란드를 비롯해서 지금 우크라이나 이후에 있는 1선, 2선, 3선에 있는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지원이 제한되다 보니까 무기를 대여해주는 형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사실 무기를 수출할 때는 인명 살상 무기를 수출하는 것이 지금 제한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풍산의 포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크라이나에 가 있는 원인은 폴란드를 지원했는데 폴란드가 포탄을 대여해준 형태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 수출하는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에 당장 이 하나의 국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2선, 3선 있는 국가들의 형태들로 지원하는 형태로 간다는 부분을 봤을 때 연결 매출을 좀 더 노려볼 수 있다.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좋은 포인트를 짚어주셨어요. 직접적으로 뭐 서유럽이나 이런 쪽으로 가지는 않지만 우회해서 또 우크라이나 쪽으로 들어가는 이런 매출이나 관련된 것들도 체크를 해봐야 된다 의견 주셨는데, 자, 그러면 최근에 이러면 방산주들의 흐름이 궁금해지죠? 방산주들 최근의 주가 흐름은 어떤지 고은별 앵커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방산주들의 최근 흐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서 우주항공 산업을 언급하면서 방산 관련 기업들 겹치는 종목이 많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드론 관련 기업들 한번 눈여겨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드론 관련 기업들은 방위 산업과도 연관되어 있지만 자율주행 그리고 UAM 관련 모멘텀을 함께 안고 날아오를 수 있는 종목들입니다. 다만 최근에 아쉬운 건 거래량이 강하게 쏠리는 종목들이 눈에 띄는 종목들이 없다는 건데요. 다만 외국인의 매수세가 최근 유입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대표적인 드론 관련 기업들을 꼽아봤는데요. 어제 5일 차트를 보면 일부 반등하는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다만 시세를 시원하게 분출하지는 않았는데요. PC 디렉트 같은 경우 인텔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1%가량의 반등을 했고요. 대표적인 방산 기업 중 하나인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역시나 1%가량의 상승을 하면서 11,100원 선을 터치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흔히들 같은 경우 통신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기도 한데요. 다만 전일에는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다는 점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라이다 관련 기업 중에 하나인 제이션 시스템, 어제는 소폭 하락하긴 했지만 그래도 최근에 수급적인 부분은 긍정적이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운데 전문가들은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보고 있는지 아니면 방산 관련 기업들 가운데 눈여겨볼 종목이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드론 관련주를 조금 더 깊게 살펴봤는데 그러면 김덕호 대표께서는 어떤 방산주들 보고 계세요? 네, 첫 번째로는 LNG 넥스원입니다. LNG 사실 넥스원. 뭐 방산의 대표 주자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유럽에서 패트리엇 미사일을 제공이 어렵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결국 우크라이나에게 방산 자원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 특히 네. 방공 자산이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로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금 우크라이나가 뭐 러시아의 뭐 정유 시설을 타격하게 되면서 유가가 급등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왜 드론을 사용하느냐? 과거
과거에 우리가 포탄을 많이 사용하고 했던 것은 결국에는 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포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뭐 진지들을 설치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시간도 하는데 정밀 타격을 이제 정확하게 가능한 것이 바로 이 미사일과 그리고 드론입니다. 근데 실제 이 드론 같은 경우는 전략적으로 좀 활용을 할 수 있고 또 소형화가 굉장히 많이 되다 보니까 이 모든 드론들을 다 격추하는 게 사실상 일반 개인들이 갖고 있는 소총으로는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최근에 시장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제블린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비싼 화기들을 많이 수요를 잡고 있는데 이것도 한 대당 가격이 약 2억 정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비싼 편에 속하고요. 결국은 이제 좀 싼 값이지만 그래도 성능이 준수한 우리나라의 LIG 넥슨이 갖고 있는 천궁과 신궁과 같은 많은 제품들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뭐 아시겠습니다만 천궁2는 뭐 이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지난 2월 달에 약 32억 불 가량 수출을 또 한 쾌거가 있었죠. 그만큼 이제 명중률이라든가 운용성이 굉장히 좀 효과가 좋기 때문에 이 LIG 넥슨의 방공 자산이 조금 더 유럽 시장으로 진출할 가능성을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고스트 로보틱스 아시겠습니다만 네. 중동 전쟁에서 활용했던 네 발 달린 사족 보행 로봇이 이 사족 보행 로봇을 제공하고 있는 이 고스트 로보틱스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인수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고스트 로보틱스가 이번에 이 비전 60을 활용해서 미국 국방부 훈련에 직접 참가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은 앞으로 우리가 로봇 자산을 활용해서 실제로 전장 환경에 적용하는 훈련 형태가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고요. 우리 군도 이러한 형태로 계속 변화하고 있는 과정에서 앞으로 이 고스트 로보틱스가 인수됐을 때에 대한 LIG 넥슨의 기대 가치는 훨씬 더 높게 평가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은 사실 방공 쪽 위주에 좀 많이 치중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양자 암호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엑스게이트와 협약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국방 시장 그리고 안보 방산 시장에서의 진출 모습들 조금 더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LIG 넥슨 첫 번째로 주셨고요. 다음 한 종목은 간단하게 해볼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풍산입니다. 뭐 풍산. 사실 포탄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는 종목인데 최근에 주가 그러니까 지난 3월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주가를 좀 많이 올려놨던 잘 가요. 경우에는 네. 오히려 구리 가격의 인상으로 인해서 신종 사업 부분의 마진율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풍산이 모든 실적이 다 올랐는데 이 신동 부분이 아쉬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올해 1분기 평균 구리 톤당 가격이 8,400불, 2분기는 약 9,000불에 도달할 전망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 신동 가격에 대한 레깅 효과 조금 더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탄약보다도 앞서 말씀드렸던 이 풍산도 드론 사업에 계속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부산 백스코 드론쇼에서도 마찬가지로 참가를 했는데 이번에 MCD7 모형을 이제 출시를 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대대급 운용을 목표로 두고 있어서 약 3kg 가량의 이제 군용 장비가 탑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이제 대대급 예하에 있는 뭐 소대 및 분대급에서 운용할 수 있는 MCD2 같은 경우에는 약 350g 정도의 이제 장비를 운송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군에 다녀오신 분들 중에서 뭐 K201 유탄 발사기, 40mm 유탄 발사기 생각하신 네. 분들이라면은 이 유탄 2개 정도 들어가는 무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대대급 운용이 됐을 때는 실제로 박격포탄을 운용하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활용하고 있는 이 전장 환경을 조금 더 주목해 보시면서 앞으로의 드론 사업 부분들도 실적 탄력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조망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풍산까지. 풍산도 드론 사업을 추구하고 있다, 영위하고 있다라는 건 또 많은 분들이 모르셨을 것 같습니다. 중요 포인트를 짚어주셨고요. 뭐 최근에 이스라엘에서 이란이 이스라엘 공격할 때 뭐 이걸 다 방어해냈다, 이스라엘이 그런 이야기 했는데 요거과 관련해서 뭐 드론이나 방공 관련된 조금 더 세그먼트하게 들어가서 방산주들을 좀 체크를 해보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슈를, 방산과 관련된 이슈를 저희가 이지은 대표님께도 알려드렸어요. 이지은 대표님, 뭐 오늘 가져오신 우주항공과 또 연관되기도 하는데 어떤 종목 방산 쪽으로 보세요? 연결고리가 굉장히 깊어서 그러니까 오늘 본인이 맞추셨나요? 네. 종목을 보다 보니 저는 하나 시스템, 근데 또 하나 드론 시스템. 쪽으로 또 하나 예. 시스템이 또 있기 때문에 저도 드론에 좀 초점을 맞춰서 종목을 준비를 해봤는데 이제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적어도 드론 체계 사업에 대한 수주 모멘텀이 또 있기도 했고 드론하면 저는 좀 떠오르는 대표적인 기업이 하나 시스템이어서 네. 이번에 이제 이스라엘과 또 이란의 또 그 전쟁 이슈가 있었을 때 드론 공격이 있었잖아요. 네네. 지금은 이제 전쟁의 좀 핵심적으로 봤을 때 점차적으로 드론에 대한 공격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확장이 될 것 같아서 이쪽 관련주들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방산 부분 관련해서 실적도 계속 좀 좋아지는 상황인데 특히 이제 해외 쪽에서 LIG 넥스원과 천궁2에 대한 이제 1조 3천억 원의 이런 해외 사업 좀 순조롭게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지금 예전에는 좀 방산 부분에 대해서 예전 실적보다는 이제 앞으로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 더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방산 관련돼서 물론 좀 대표하는 기업들 더 많이 있기는 하지만 네. 이제 드론 그리고 우주 항공 쪽으로 하나 시스템도 지금 좀 기대해 볼 만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부 정책 모멘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정부와의 이런 모멘텀 쪽으로 좀 밀접하게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 중에 한 기업으로도 제가 좀 오늘 고민을 많이 했었던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우주 항공, 방산 이쪽 관련돼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깊게 들어가면 드론 쪽 관련돼서도 사업 수주를 또 받았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쪽으로 해서 어떠한 소식이 발생을 했을 때 시장에서 좀 빠르게 반응을 할 수 있는 재료를 좀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두 분이 또 공통적으로 이렇게 방산 쪽에서 드론에 조금 더 집중을 해 주셨어요. 확실히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방산주 하면은 대표적인 세계 뭐 이렇게만 떠올렸는데 확실히 더 세분화되고 있고 매출이 찍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우리가 구분하는 전략과 안목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분이 오늘 좋은 정보를 많이 주셔서 좋습니다. 아마 시청자분들도 만족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분 좋은 전략과 종목까지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SK증권 2000점 최영호 차장입니다. 자, 오늘 시장 출발하기 전 전략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래 연속으로 상승세가 좀 이어지는 모습이었고요. 상승한 이유들을 살펴본다면 미국의 제조업 지표가 부진한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부진한 흐름들이 보이면서 오히려 좀 경기 우려감보다는 최근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지연되는 부분들이 나타나줬었는데 PMI 제조업 지표가 부진했다라는 점에서 금리 인하가 좀 더 앞당겨지는 거 아닌가 하는 기대감에 의해서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이어지게 됐고 달러 약세, 채권 하락세가 이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나줬습니다. 이러한 움직임들이 좀 이어지면서 기술주들과 특히 테슬라 역시 좀 상승을 주도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줬는데요. 엔비디아도 좀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었고 특히나 테슬라가 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지만 신차 발표에 대한 부분들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사이버 트럭이 이미 1000대를 돌파했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시간에 의해서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신차 발표가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과 더불어서 2025년 초반에 저가형 자동차가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이 좀 나오면서 테슬라의 상승세는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2차 전지 섹터들의 상승세로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좀 상승 출발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좀 추세적인 전환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해 본다라면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일 경우에도 미국 증시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증시에서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오후장 들어 시장의 탄력이 둔화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왔었는데요. 오늘도 이러한 흐름들이 좀 나타나줄 염려가 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650선에 대한 부분들이 돌파 여부를 좀 체크를 하시면서 종목들을 공략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주 후반에 PCE 물가 지표를 비롯해서 좀 중요하게 체크해봐야 될 지표가 많은 만큼 공격적인 흐름들보다는 외국인 수급들이 강하게 들어오는지에 대한 여부들을 좀 확인하신 후에 대응 전략을 세워나가시는 것이 더욱더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격적인 실적 시즌에 좀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실적 발표에 따라 좀 쇼크를 주는 종목들도 있을 수 있을 테니까 실적을 좀 분명하게 좀 보유주에 대해서는 체크를 해나가 보시는 게 전략적으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선은 지수의 흐름이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추세적인 상승을 기대하기보다는 종목별의 기초 체력에 맞춰서 종목 모멘텀에 집중을 해서 트레이딩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좀 안정적이고 올바른 투자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 점을 좀 전략적으로 좀 살펴보셔서 대응을 해나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나 2차전지 섹터들의 좀 반등은 좀 수세적인 것보다는 좀 일시적인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추격 매수보다는 보유자 영역에서 대응을 해나가 보시는 전략이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SK증권 2000지점 서영원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켓 스탠바이입니다. 이제 장 출발 1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장 출발 어떻게 할 것인지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실 텐데 현재 8시 50분 막 지나갔습니다. 오늘 장 출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역시 우리 시장이 뒷심을 끝까지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여부입니다. 자, 테슬라가 간밤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은 좋지가 않았습니다. 숫자는 안쪽에 찍혔지만 결국에는 저가 모델 그리고 사이버 트럭과 관련된 언급들이 나오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지금 12%가 넘게 상승세, 시간의 거래에서 16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우리 시장에서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과연 함께 동반 상승할 수 있을지 현재 동시호가 상황에서는 좋은 흐름을 나타내는데 끝까지 시장의 흐름을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마켓 스탠바이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이스토리의 정태근 이사,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 고은별 앵커와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출발 준비를 해봐야 되겠는데 오늘 두 분이 또 개장 전에는 어떤 포인트를 집중하고 계실지 먼저 정태근 이사님의 개장 전 탑3 알아볼까요? 네, 일단은 뭐 가장 중요한 건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로 좀 제한이 되게 되면서 이제는 좀 바닥을 다지고 상승 전환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한데 지난 시황 같은 경우도 환율, 중동 리스크가 완화가 되고 있다고 좀 말씀드렸듯이 일단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일단 완전히 해소가 됐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자지구의 어떤 분쟁이 지속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다는 부분들이 좀 다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2600포인트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840포인트 구간에 지지력 여부를 계속 확인을 좀 하시고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5일선 회복 여부 그리고 지지 여부 이 부분을 좀 계속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뭐 중동 리스크, 환율이 좀 해소가 이런 리스크들이 해소가 되게 되면서 이제 중요한 건 시장을 또 이끌어줄 만한 어떤 긍정적인 요인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제 두 번째 포인트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두 번째 포인트가 그래서 이제 반도체입니다. 최근에 엔비디아가 약세를 지속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반도체가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엔비디아 약세 그리고 증시였던 약세 이런 부분 동반되게 되면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도 하락이 좀 지속됐었는데 아무래도 지난 1월 달에 어떤 사례를 한번 참고해 보게 된다라면은 아무래도 반도체가 가져야 그래야지 아마 또 안정적으로 우상이 되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밤 엔비디아 어떤 상승이 상당히 좀 반갑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반도체 섹터에 대한 어떤 투자 심리가 호전이 되는지 그런 부분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반도체가 여전히 계속해서 주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시장 방향성에 따라서 상승과 조정을 좀 계속해서 거치고 있는 상황이라 봐야 되는데 어쨌든 그동안 HBM이 너무너무 그 한정이 돼 있던 어떤 모멘텀들이 이제 레거시적으로 확장이 되는 국면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반도체는 긍정적이고 중요한 것은 이 긍정적이라고 판단되지만 최근에 조정으로 인해서 꺾였던 투자 심리가 좀 완화가 되는지 이런 부분도 좀 확인하자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탑3로 넘어가게 된다면은 이제는 완성차, 금융, 조선, 음식료 이런 섹터들이 반도체가 좀 쉬어가게 되면서 최근 2거래일 동안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즉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순환매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어쨌든 반도체 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밸류라든지 조선주가 좀 강세를 보였었는데 오늘 만약에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또 반도체가 좀 강세를 보이게 된다라면은 아마 밸류라든지 그리고 이 조선주 같은 경우는 쉬어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어쨌든 시장 전반적인 어떤 성질인 빠른 순환매가 아직까지는 바뀌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이 완성차, 금융 그리고 조선, 음식료가 좀 강세를 보였었는데 이런 부분 좀 쉬어가게 되면서 반도체가 좀 부상이 될지 여부를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면서 개장전 탑3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과 반도체 투자 심리 회복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변영인 대표는 어떠한 이슈 꼽으셨을까요? 예, 우선 미국의 매그니피센트 7 종목의 절반에 해당되는 기업들의 이 실적 발표에 대한 영향들이 좀 주시되고 있는데 전일 테슬라가 이 실적 악화에도 불구하고 이
전기차에 대한 저가형 모델을 2025년도에 양산할 수 있다는 계획 부분, 그리고 사이버 트럭의 인도 관련 이슈가 좀 부각이 되면서 시간에 좀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은 좀 긍정적인 효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겠습니다. 다만 24일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알파벳의 어떤 실적 발표 좀 남겨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의 경우에는 최근에 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이 3분기 가이던스에 대한 미제시 여파, 이 부분은 업황에 관련된 어떤 이슈가 단기적 노이즈 이슈로 좀 더 부각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주시해 본다면, 반도체 섹터의 경우에는 시장 변동성 흐름 안에서 우리가 대응이 좀 필요한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전일 좀 강세를 보였던 조선주가 오늘은 조선 기자재 안에서에 대한 수급 기대감들이 좀 더 활발하게 좀 진행될 것이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는데, 최근에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상향되고 있고, 여기에 관련돼서 추가적인 수주 모멘텀들이 조선 기자재 업종들의 이 낙수 효과로 좀 작용할 것이다라는 분석들, 이 부분은 단기적 관점에서에 대한 어떤 수주 기대감보다는 실질적인 1분기 실적에 대한 개선 효과, 그래서 조선의 빅3 역시 13년 만에 흑자 전환이 좀 가시화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본다면 조정시 매수가 좀 유효한 구간은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분기 실적 장세 진입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들이 좀 더 크게 확장되고 있는 구간 안에서는 우리나라 역시도 지금 1분기 실적 장세 안에서 이번 주에도 다양한 종목들의 실적 발표가 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어떤 성장이 아니라 올해 상반기 내지 하반기에 본격적인 어떤 본업 성장 내지는 실적의 개선들이 좀 확인되고 있는 화장품, 조선, 방산 그리고 의료기기 섹터의 경우에는 조정시 매수가 유효하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다 실적에 대한 대비책들을 좀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오늘 시장 어제 그제까지 조선주와 저 PBR주들이 좀 시세를 보였다면 오늘은 반도체와 2차 전지 쪽으로 턴이 넘어갈 것으로 일단 현재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동시효과 상황 긍정적인 상황인데 더 자세하게 동시효과 상황 고은별 앵커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월 24일 수요일 오늘작 출발도 이제 몇 분 남겨두지 않고 있습니다. 예상 체결 지수 함께 확인해 볼 텐데요. 오늘 국내 증시 양시장 모두 다 상승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상승력도 기대해 볼 만큼의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요. 유가증권 시장 같은 경우 1.4%가량 상승하면서 2,660포인트 선 터치하면서 출발될 것으로 보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1%가량 오른 854포인트 선 위에서 출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선 간밤 미 증시에서 반도체 관련 기업 기술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고요.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테슬라의 실적이 발표되고 우려 섞인 목소리가 있었습니다만 컨퍼런스 콜에서의 언급들, 이 저가 전기차 생산에 대한 기대감 속에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의 흐름도 좋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함께 확인해 보면서 오늘 출발상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1위부터 5위권 모두 다 출발이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2에서 3%가량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삼성전자가 2.3%, SK하이닉스가 3.7% 강세로 출발될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모건스탠리가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 $1,000를 제시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800달러 선 회복하는 데 성공했는데 이에 대한 영향 국내 증시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이와 함께 테슬라가 시간에서 급등하고 있다는 게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역시나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2.5%가량의 강세, 37만 9,500원 선 터치하는 데 성공할 것으로 보이고요.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 상대적으로 약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0.7%가량 상승한 79만 7천원 선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출발 상황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완성차 기업을 포함한 6위부터 10위권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살펴보시죠. 오늘 기아를 제외하고 10위권 모든 종목이 상승 출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시장의 저 PBR 관련 기업으로 주목받던 완성차 기업 어쨌든 빨간불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래도 다른 기술주들과 비해선 상승폭이 조금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0.2% 오른 채로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 0.2%, 네이버 역시나 0.7% 상승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포스코홀딩스 다시금 오늘 40만 원 선을 터치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의 예상 출발 상황 흐름도
상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1위부터 5위권입니다. 알테오젠을 제외하고 4위권 관련 기업들 모두 다 상승 출발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 액면 분할로 인해서 오늘까지 거래가 경지될 예정이고요. 내일부터는 거래가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에코프로 2차 전지 관련 기업도 오늘 강한 시세를 분출할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에코프로가 내일 재개됐을 때 HLB와의 시가총액 순위가 어떻게 변경이 될지 이 부분도 함께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LB 최근 긍정적인 소식 많이 들려오고 있죠. 중국에서 난소암 관련해서 긍정적인 소식 전해지면서 10만 원 선 시원하게 돌파한 움직임이 보였었는데 오늘도 역시나 1.2% 상승 출발 예상되고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는 오늘 4% 이상의 강세로 출발할 것으로 보이면서 오늘 코스닥의 상승 흐름을 주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엔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2차 전지 관련 기업들과 엇갈린 움직임이 나타났었는데 오늘은 동조화되면서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위부터 10위권 간단하게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권 모두 다 상승 출발이 예상되면서 오늘 대형주들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국내 증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2024년 4월 24일 수요일 국내 주식시장 출발을 했습니다. 이 간밤에 뉴욕 증시가 반등세를 보였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약간 다시 살아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여기에다가 엔비디아도 반등했고 테슬라가 안 좋은 실적 발표했지만 시간의 거래에서 지금도 계속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13% 넘게 시간의 거래에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으니까 우리 시장에도 역시 긍정적인 훈풍이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자, 양시장 일단 현재 모두 1% 넘게 갭상승으로 출발한 것으로 현재까지 집계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상승세,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포스코 퓨처엠도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에코프로비엠이 4% 넘게 강하게 상승세로 출발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집계되면서 반도체와 2차 전지가 동반해서 오늘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오늘 장 출발 어떻게 했을까요? 조금 더 자세하게 시장 분위기 곰별 앵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월 24일 수요일 국내 증시도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다 강한 불꽃을 쏘아 올리면서 출발이 됐는데요. 유가증권 시장 1.5% 상승한 2,663포인트 선에 출발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1.3%가량 상승한 857선 터치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다시금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지금 1,372원 선에서 출발을 알렸는데요. 최근 국내 증시의 방향성 자체가 외국인의 선물 수급과 연동되어 움직이는 만큼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자세한 출발 상황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인 시장 상황이 굉장히 좋습니다. 제 뒤에 있는 이데일리 스핀 자체도 지금 전체적으로 좀 빨간불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유가증권 시장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의 출발 상황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좀 긍정적인 소식이 있었는데 삼성전자 출발 상황 좋았습니다. 2.7%가량 오른 강세장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286단 V랜드를 세계 첫 양산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로 인해 오늘 출발 상황도 좋습니다.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 상향과 함께 반도체 관련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좋은데요. 삼성전자 2.6%가량 상승 출발했고요. SK하이닉스도 3.8% 강한 오름이 나오면서 오늘 공격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 기술주들에 대한 선호 심리가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상황입니다.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테슬라의 훈풍을 고스란히 이어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낙폭이 과대했던 2차 전지 관련 기업 그 가운데 LG에너지솔루션이 오늘 4% 이상의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포스코홀딩스 역시나 2.8%가량의 오름세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특징적인 것은 최근에 주목을 받았던 저 PBR 관련 실적에 대한 기대감에 있었던 완성차 기업들이 한 걸음 쉬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지금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이와 반대로 특징적인 게 저 PBR 관련 기업들 가운데서 은행주와 지주사들은 그래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1%, KB금융도 1%가량 오르고 있고요. 신한지주 그리고 하나금융지주, 삼성생명도 지금 보합권 혹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의 강세가 눈에 띄는데 가장 큰 상승을 보이고 있는 게 바로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실적 어려운 시장에서도 선방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오늘 8% 이상의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봤고요.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의 출발 상황도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에코프로비엠이 동시호가 상황 속에서 4% 이상의 상승 출발이 예상됐었는데 지금 힘을 더 받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5.1%가량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 엔캠 같은 경우에도 1.8%가량의 오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나 테슬라가 컨퍼런스 콜에서 저가형 전기차 양산에 대한 공식화를 선언하면서 이로 인해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전반적으로 강세, 매기세가 확산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앞서서 반도체 관련 기업들 괜찮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상위 반도체 기업들 역시나 좋습니다. HP, SP, 리노공업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고요. 솔브레인과 동진세미캠 지금 주황색 불이 켜진 종목들이 상승력이 지금 괜찮다는 종목들인데 전체적으로 반도체 관련 기업들, 2차 전지 관련 기업들로 쏠려 있는 게 특징적입니다.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은요 지금 보합권 흐름에서 지금 머물러 있고요. 펄어비스 게임주 실적에 대한 기대감 있죠. 1%가량의 오름세가 지금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강세장으로 출발을 한 우리 시장 어떠한 업종들이 상승을 하고 있을까요? 업종별 상승 흐름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에서 2차 전지의 상승이 가장 뜨겁습니다. 2차 전지 업종이 4.6%가량 상승하고 있는데 역시나 셀 기업들의 강세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의 강세가 2차 전지 업종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강하게 치고 올라가면서 전기전자 업종이 2% 이상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유 업종도 선방하고 있습니다. 2% 이상의 오름세 나오고 있고요. LG화학이 포함되어 있는 화학 업종도 1.9%. 앞서 저 PBR 관련 기업들 가운데 완성차 기업은 약한데 지주사들은 강하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요. 그룹 지주가 지금 1.2%가량의 오름세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운데 전문가들은 어떠한 점을 특징적으로 확인하고 있을까요? 출발 상황 조금 더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시장 출발 오늘 좋은 상황입니다. 양 시장이 모두 갭상승을 보이고 있고 1% 넘게 좋은 흐름 나타내고 상승 탄력이 조금씩 더 높아지고 있네요. 수급을 간단하게 좀 체크해보면 코스피에서 외국인 수급이 1,000억 원 넘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 매수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기관도 코스피에서 함께 600억 원 넘게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개인과 외국인은 매도하고 있지만 기관이 코스닥에서 100억 넘게 순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원달러 환율도 간단하게 체크해보면 오늘 1,372원대에서 출발했는데 조금 더 내려가고 있습니다. 1,370원 40전, 50전 정도 현재 원달러 환율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면서 환율 조금 안정되고 있고 외국인 수급 들어오고 있고요. 이러면서 반도체 2차 전지가 동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장 분위기 어떤지 조금 더 자세하게 체크해 볼까요? 정태윤 이사님, 네. 2차 전지 반도체 같이 갑니다. 네네. 일단은 기술주 상승 양이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나스닥 1.5%가량 상승이 나왔고요. 그 중심에 어쨌든 기술주 강세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이 국내 증시에도 고스란히 연결이 되고 있다 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나라 증시는 이 두 종목이 살렸습니다. 엔비디아, 테슬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엔비디아가 반등을 하게 되면서 반도체 업종 전반적으로 분위기 좀 살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9세대 V낸드를 양산한다는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시장적인 측면에서 그렇고요. 그리고 업종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반도체 섹터가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일단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조정은 나오겠지만 대세하락은 아직 꺾이지 않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4월 달에 하락이 조정으로 마무리가 되게 된다면 다시 반도체를 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데 정말 다행히 일단 반도체가 반등이 나서게 되면서 시장도 돌아선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이제 테슬라 저가 모델 이런 부분에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또 불씨 좀 살리고 있는 상황들인데 어쨌든 최근에 리튬 가격이 소폭이나마 반등이 나서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테슬라까지 반등이 나서게 된다면은 아마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최소한 기술적 반등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반도체 대비해서 조금은 그래도 중립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리튬 가격의 어떤 반등이란지 그리고 테슬라의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은 물론 2차 전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지만 원초적으로 양극재 수출 단가라든지 그리고 전기차 판매 성장률이나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지 않게 된다면은 제한적인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은 미래의 얘기이기 때문에 차차 하더라도 어쨌든 오늘 IT 그리고 자동차가 IT 전기차가 2차 전지 시장을 이끌어주고 있다는 부분들은 상당히 반갑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최근에 시장의 특징이 빠른 순환매인데 IT 그리고 전기차 2차 전지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어제까지 강세를 보였었던 뭐 자동차라든지 금융적 밸류 같은 경우는 조금 쉬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참고해서 업종이라든지 섹터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반도체 2차 전지가 함께 시장을 이끌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에 변영희 대표님과도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 일단은 뭐 역시 미국 쪽에서의 실적이나 미국의 흐름이 우리 시장에 그대로 좀 반영되고 있고 어제까지 좋았던 조선주들은 좀 약간 쉬어갑니다. 네, 수급에 대한 이동 부분들은 오늘 뭐 반도체 섹터, 2차 전지 섹터를 좀 중심으로 해서 수급이 굉장히 좀 크게 좀 확대시키는 경향도 좀 있고요. 오늘 특이한 부분들에 대해서 미결제 약정 건수가 좀 크게 좀 증가되고 있다는 부분들은 최근에 이 롱 포지션 전략들이 좀 더 쇠퇴되면서 단기적인 하방 경직성들을 키우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들이 좀 더 전환되는 어떤 흐름 안에서 수급 유입이 확대되는 흐름은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외인 수급의 경우에는 양시장 모두 순매수로 좀 전환이 좀 됐고요. 여기서 선물은 2,089억 원대 순매수 우위를 좀 보이고 있는데 종합지금 부분에서는 최근에 외인 수급이 좀 단기적 변수로 좀 작용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반도체 섹터에 대한 실적 기대감들이 좀 반영되고 있는 효과들. 아직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발표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어떤 변동 요인은 좀 내포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2차 전지 섹터의 경우에는 오히려 바닥 확인 이후에 방향성들은 어느 정도 확인을 했기 때문에 1분기 실적에 관련된 우려감들은 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조정 이후에 추세 전환을 했다는 점은 좀 긍정적이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 특이한 섹터는 이 자율주행 관련주들을 오늘 시초 좀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테슬라의 로보택시 관련된 모멘텀들이 좀 더 부각됐고 여기서 컨퍼런스 콜에서에 대한 어떤 도입 가시화 부분들 이 부분은 8월에 새로운 어떤 기술에 대한 도입 공개 이슈까지 우리가 좀 끌고 가야 되는 어떤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오늘장에서 좀 쉬어가고 있는 조선 또는 뭐 조선기자재 안에 또는 뭐 방산주 같은 경우들은 오히려 조정을 좀 매수의 기회로 좀 활용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실적 장세 안에서 뭐 화장품 섹터라든가 의료기기 관련 업종들도 계속해서 좀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볼까요? 오늘 시장에서 어떤 업종이나 종목이 조금 더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고은별 앵커와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에 출발한 지 11분여가량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가운데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고 검색 빈도가 높은 섹터들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투자자들의 검색이 가장 많은 섹터는 HBM 관련 기업들입니다. 지금 한 언론의 단독 보도가 나온 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삼성전자가 AMD에 4조 원대의 HBM3에 대한 물량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단독 보도가 나오면서 이로 인해서 HBM 관련 기업들의 좀 검색 빈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지금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강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유리기판 관련 기업들도 HBM과 연동돼서 움직이는 경향이 강한데 역시나 오늘 동시에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SKC에 이어서 삼성전자, LG이노텍도 유리기판 시장에 진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부각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자율주행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슬라의 이슈를 좀 고스란히 받고 있습니다. 전기차, 저가차 그리고 로보택시 전략으로 인해서 테슬라가 지금 시간외에서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영향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로 매기세가 확산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반도체 관련 기업들 엔비디아의 지금 목표 주가 상향 조정으로 급등 마감했는데 이에 대한 영향 고스란히 받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역시나 테슬라고요. 그리고 태양광 관련 기업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주목받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지금 시장에서 가장 많이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 흐름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상승률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상승률 상위 종목들 기업 가운데서 자율주행차들이 이름을 대거 올리고 있다는 게 특징적입니다. 특히나 라이콘 같은 경우에 지금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을 했는데요. 자율주행 대장주로 오늘 강한 시세 분출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테슬라의 모멘텀을 고스란히 받으면서 라이콘뿐만 아니라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역시나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고 라닉스도 자율주행 관련 기업이죠. 두 자릿대 오름세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CN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태양광 검색 빈도가 많다고 했는데 태양광 모듈 공급 계약 소식을 전일 공시로 장 마감 후에 발표를 했고요. 오늘 20%에 가까운 오름세가 지금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한컴 라이프케어 같은 경우에는 매각에 관련 이슈로 인해서 최근 주목을 받았었는데 오늘 시장의 상승과 함께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는 게 특징적이고요. 한화 엔진 호실적을 발표한 기업입니다. 시장보다 더 빠른 턴어라운드를 했다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늘 11%가량의 시세 분출이
종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우주항공 관련 기업들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죠. 국내 최초 양산형 초소형 군집 위성인 네온셋의 1호가 최종 궤도에 안착하는 데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주 일렉트로 9% 이상 10%에 가까운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그 아래로는 2차 전지 대형주들 이름이 나란히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금 거래량이 강하게 쏠리고 있는 기업들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 상위 종목들의 지금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죠. 태양광 관련 기업의 SN 같은 경우에 오늘 8% 이상,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역시나 오늘 거래량 거세게 실립니다. 자율주행 모멘텀 지금 단기적으로 부각을 받으면서 18%에 가까운 오름세가 나오고 있고요. 삼성전자의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오랜만에 강한 반등 나오고 있는데 3% 이상의 오름세, 역시나 자율주행 관련 기업인 라이콤이 상한가에 안착을 한 모습입니다. 특히나 개별 이슈로 오늘 주목받고 있는 거래량이 쏠리고 있는 기업 가운데서는요. CNR 리서치가 있겠습니다. CNR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온코빅스의 비소세 포함 일상 임상시험에 대한 긍정적인 이슈가 있었는데요. 시간외에서도 강한 상승이 나왔었고 오늘 개장 직후 역시나 7%에 가까운 오름세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전선 관련 기업들 강하게 차익 실현이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거래량은 강하게 실리지만 지금 7% 이상 매물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최근 시장에서 주목받았던 해운주들 역시나 지금 보합권 흐름이 그다지 좋지 않은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럼 전문가들은 이 가운데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보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종목별 흐름 더 자세하게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시장이 양시장 모두 1.5% 내외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 코스피에서는 600종목이 넘게 상승, 코스닥 시장에서는 1,200개가 넘는 종목들이 상승불을 켜고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 가운데 먼저 정태근 이사님은 어떤 종목 집중하고 계신가요? 네, 일단은 여전히 오늘 반도체를 좀 주목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 일단 HBM 쪽이 아니라 최근에 와서 레거시 쪽으로 상당히 좀 많이 관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레거시 쪽 그게 전공지 장비란지 그래서 소모품 쪽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일단 어쨌든 V낸드 9세대 V낸드 이슈가 좀 이제 시장에서 노출이 좀 되게 되면서 그와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일단 관심을 가지고 있는 유진테크라는 종목하고요. 그리고 이제 메카로라는 종목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유진테크 같은 경우는 날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종목이 3월 21일부터 상당히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게 되면서 이제 2021년도 고점까지 바짝 현재 접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고점 돌파까지도 상당히 고려가 될 만한 상황들인데 어쨌든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이제 삼성전자도 그렇고요. 그리고 하이스 그렇고 웨이퍼 투입량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웨이퍼 투입량이 증가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설비 가동이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 설비 가동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도 생산이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설비 투자가 연결된 어떤 낚시 효과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원익 IPS라든지 그 유진텍 같은 종목들이 강세인데 특히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삼성전자보다는 하이스 쪽으로 조금 이제 무게 중심을 좀 두고 있다 보니까 물론 유진텍과 삼성전자 쪽으로 거래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예전에 2020년도, 2021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항상 하이스 얘기하게 되면은 유진테크가 항상 따라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대한 기억 때문에 유진테크를 조금 더 좋게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그런 연결고리 때문에 일단 유진테크를 좀 좋게 보고 있고 그리고 이 레거시 쪽에 어쨌든 최근에 설비 가동률 증가라든지 그 반도체 수출 증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 중심에 유진테크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메카로라는 종목을 또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이 종목은 시총이 좀 작고요. 그리고 조금 이제 최근에 와서 좀 부각이 되다 보니까 많은 부분들이 조금은 생소할 수 있는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메탈 히터 블록이라는 그 부품을 좀 만들고 있는데 이게 반도체를 만드는 진공 공간인 그 챔버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 안에서 고온과 고압을 고열과 고압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부품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소모품입니다. 소모품이다 보니까 최근에 와서 조금 이제 메카로라는 종목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레거시 쪽 같은 경우도 전통적으로 방금 말씀드렸듯이 원익 IPS라든지 유진텍 같은 종목들이 있지만 항상 시장에서는 신상을 원하거든요. 새로운 수혜주. 그리고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레거시 쪽 그리고 특히나 또 소모품 쪽 보게 되면은 메카로 같은 종목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오늘 제가 주목하고 있는 종목은 유진테크, 메카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결국에는 또 반도체 역시 집중하고 계시네요. 자, 이번에 변영희 대표님은 어떤 종목 보세요? 네, 저는 좀 포스코 퓨처엠을 좀 보고 있는데요. 네, 7.4% 좀 상승한 29만 5천 원대 가격 형성을 좀 하고 있는데 우선 이 전기차 업황에 관련된 우려감들 이 부분은 뭐 테슬라의 실적 기조에서도 우리가 확인을 좀 했었고요. 우선 방향성이라는 관점에서는 최근에 실적 발표를 했던 LG 에너지 솔루션이
IRA 세액 공제를 좀 차감하면 영업 손실로 좀 전환했다는 점. 여기서도 뭐 배터리 셀사 3사 안에서에 대한 실적 희비가 있었던 것처럼 양극 소재사의 경우에도 지금 이 3대 양극 소재사의 실적 희비 부분 안에서 포스코 퓨처엠이 그래도 양호한 실적 기조를 좀 제시되는 어떤 부분들이 수급 방향을 좀 이끌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업황이 좀 크게 개선됐다는 부분들보다는 여기서 특화되어 있는 부분은 단결적 양극재의 출하량들이 좀 더 증가되고 있고 이 부분이 2분기까지에 대한 실적 기조를 같은 영향, 업황에 관련된 영향도는 있지만 그 안에서에 대한 실적이 그나마 좀 양호한 수익성을 좀 개선하고 있는 방향성의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해 보면 2차 전지 섹터의 경우에는 뭐 바닥 확인 이후에 아직까지 좀 조정 이슈가 좀 계속해서 좀 부각될 수 있고 실적에 관련된 우려감들 좀 남아 있지만 저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한 선반영들이 좀 이끌어왔다는 점 그리고 최근에 리튬 가격이 반등하고 있다는 점들은 향후에 양극 소재 부분의 어떤 판가가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오히려 하단 구간에서는 좀 매수가 좀 가능한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섹터의 경우에는 장기 불황에 관련된 어떤 리스크를 너무 우리가 의식하기보다는 오히려 낙폭 과대 구간을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좀 활용하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2차 전지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변영인 대표가 소개를 해주셨어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시장을 어떻게 대응하고 전략 세워야 할지 마지막 키포인트 하나씩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정태근 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오늘도 막판까지 이 탄력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유지할 수 있을 것 같다로 좀 판단을 하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이제 반도체가 장후반까지 강세를 보여야 된다는 그런 전제 조건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심리가 상당히 양호하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오늘 시장 키포인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준비를 했었어요. 투자 심리 회복 및 반도체 추가 하락 제한 여부 이렇게 준비 좀 했었는데 이미 오늘 반도체가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호전된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오늘 시장 키포인트 같은 경우는 일단은 조금 빛을 발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시장이 바닥을 잡고 돌아서주기 위해서는 반도체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을 오늘 또 확인이 됐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의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다. 이것만 명심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마지막까지 잘 버텨주는지 확인해 보겠고요. 변영인 대표님은요? 예, 저는 뭐 실적의 영향도에 따른 단기적인 수급 변동을 우리가 좀 유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이고요. 26일 PC 물가지표에 대한 발표를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저는 변동성에 관련돼서 우리가 좀 주시해야 되는 포인트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어떤 수급이 특정 섹터에 좀 쏠렸던 뭐 반도체라든가 전력기기, 전선주에 좀 집중됐던 수급이 일부 수급 왜곡 효과들이 좀 완화되는 과정 안에서 다수의 뭐 제약바이오의 어떤 상승 또는 조선, 방산 그리고 뭐 어제의 경우에 뭐 수급이 좀 이전된 효과들은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2차 전지와 반도체 섹터의 좀 반등은 굉장히 좀 긍정적이지만 점진적 관점에 대해서는 뭐 일회성이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변동성을 선행해서 좀 우리가 좀 유지해보고 그 이후에 실적주 관점에서는 우리가 조정을 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조정에서 또 기회를 볼 수 있는 종목들까지 공략해보자라는 전략 주셨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장 출발 준비해보고 전략까지 세워봤는데요. 좋은 정보, 좋은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두 분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매일매일 시장에서 잘 달릴 수 있을 만한 종목 알려드리는 오늘장 선발 종목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종목을 확인해 보기 전에 저희가 어제 또 마지막에 파이널샷 프로그램에서 제시해드렸던 시초가 공략주 흐름 확인해 봐야 되겠죠. 오늘 과연 어떤 종목을 제시해 주셨을지. 자, 어제 파이널샷에서 센라이브의 정재훈 대표가 삼성전자를 제시했습니다. 삼성전자를 오늘 시초가에 공략해보자라는 전략으로 골라주신 건데요. 오늘 뭐 앞서서도 계속 보셨지만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이 좋은데
일단 시초가에 만약에 매수를 하셨다면 77,500원으로 시작을 했고요. 목표가는 9만 원까지 제시를 하셨습니다. 8만 전자 그 위로 더 보자 눈높이를 제시해 주셨는데 오늘 삼성전자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이야기, 미국 시장에서도 좋았기 때문에 훈풍을 받고 있습니다. 주가 흐름 체크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오늘 78,1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3.4% 넘게 상승세 나타내면서 8만 전자 다시 한번 도전해 보겠고요. 정재훈 대표가 제시한 9만 전자까지 과연 가능할 수 있을지 여부 계속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장 선발 종목으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역시 좋은 양질의 종목, 시가총액도 충분하고 거래량도 충분한 그런 양질의 종목을 제시해 드릴 텐데요. 자, 오늘은 IBK 투자증권 영업부의 박근영 부장과 함께 종목을 골라보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 선발 종목으로 보십니까? 네, 안타깝게도 많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지금 시초가 이후에 급격하게 양봉이 뽑아지면서 올라오는 종목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룸이 충분히 남아있다 봅니다. 관련 종목은 유진테크입니다. 최근에 HBM 외에 일반 디램에서의 수익성 회복이 본격적으로 확인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메모리 업체들의 디램 전공정 신규 투자 모멘텀에 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HBM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지만 전공정단에 관련된 종목들은 다소 좀 HBM 관련주보다는 훨씬 덜 올랐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메모리 업체들의 생산 캐파가 지난 2년간의 전환 투자 위주의 보수적인 투자 집행으로 상당히 좀 위축이 됐었고 제품 전환, 그러니까 HBM과 DDR5로 제품 전환을 하면서 생산 페널티가 전공정단에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22년 대비 전공정단 관련된 종목들은 실적이 감소한 상황으로서 올해 내년부터는 캐파 증가를 위한 투자 확대가 이제 본격화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이제 미국 쪽에 450억 달러 이상의 지금 기존 대비 3배 이상의 삼성전자가 팹을 투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관련된 투자가 상당히 집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일비 공정 관련된 비중 확대, 일시 양상 전환과 램프업이 투자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는데요. 이 유진테크 같은 경우는 지금 1분기 영업이익도 121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130% 이상 실적 증가가 1분기 예상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최근에 목표 주가 관련된 할인 요인으로 다소 좀 작용할 수 있었던 일부 특허 소송권도 일부 나와 있지만 이것을 반영하기에는 너무 이른 시기였고 최근에 주가의 어떤 기본적인 할인 요소가 됐던 부분이 있는데 특허 침해 여부 진위 파악은 아직은 시간이 필요하고요. 이로 인한 고객사들의 변화도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좀 큰 의미는 없습니다. 내용은 최근 코쿠사이 일렉트릭이라고 일본 업체가 있는데 특허권 침해로 유진테크 제소와 자사 홈페이지에 입장문이 게재가 됐습니다. 코쿠사이 일렉트릭은 일본 반도체 장비 회사로 유진테크와는 삼성전자 내에서 배치 타입의 증착 장비 시장에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소장이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소송이나 특허 내용이 확인이 전혀 안 되는 모습이긴 하지만 코쿠사이와 경쟁하는 배치 타입의 증착 장비의 유진테크 내 매출 비중은 작년 4분기 기준 전체 매출의 5%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특허 소송이 있다 하더라도 전혀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있겠고 디램보다는 낸드에 사용되는 제품인데 24년은 고객사들이 증설보다는 디램의 텍 마이그레이션에 집중하기 때문에 배치 장비 매출 비중은 작년 5%보다 올해는 더 낮아질 거니까 코쿠사이사가 만약에 어떤 특허 소송을 한다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매출을 차지하는 LPCVD 싱글, 그다음에 플라즈마, QXP 장비는 코쿠사이 특허와는 또 무관하기 때문에 유진테크의 성장성은 상당히 열려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장비주 전반에 투심이 악화됐지만 장비 투자는 디램 공정 전환을 중심으로 24년 그리고 25년까지 모멘텀이 이어질 거기 때문에 아마 장비주 가운데 전공정 장비 대장주로서 유진테크는 충분히 지금으로부터 오버슈팅 가능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진테크 부장님이 말씀해 주시는 중에도 주가 계속 올라가네요. 오늘 마지막까지 저희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선발 종목 유진테크로 저희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마지막까지 한번 계속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 상승세 나타내고 있고 전고점 돌파할 수 있을지 여부 저희 이데일리 TV 오후 2시에 파이널샷 프로그램에서 유진테크의 흐름 계속 체크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장 선발 종목이었습니다. 네, 이코노미 톡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시장에서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이 시간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의 이슈 어떤 걸 들고 오셨을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글로벌 시장 그리고 국내 증시에서 굵직굵직한 실적 발표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우선 간밤에 테슬라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우선 실적은 좋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컨퍼런스 콜의 언급들로 인해서 좀 좋은 모습 2차 전지로 좀 펴지고 있는 상황인데 대표님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실적은 미리 예상했던 것 같고요. 네. 매출은 한 9%, 8.7% 정도 하락했고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더 하락한 거죠. 네, 그리고 그렇죠. 영업이익은 좀 더 월스트한데 한 48.6% 정도 마이너스 하락했는데 이런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앨런 머스크는 좀 더 새로운 걸 하고 싶고 네. 시장에서는 그러지 마. 좀 수익 좀 챙겨줘. 가만히 좀 있어 이런 거예요. 수익 좀 챙겨줘 정도가 네. 지금 시장에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뭐냐면 이건 오늘 그 테슬라의 발언은 대개 2차 전지가 되게 중요한데 핵심은 뭐냐면 새로 투자하지 않고 기존 생산 라인하고 기존 공장을 활용해서 저가의 전기차를 만들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말은 테슬라가 향후 오랫동안은 저가 전기차에 좀 올인해 보겠다는 걸로 시장이 읽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주가로 반대로 나타났거든요. 장외거래에서 6% 나타났으니까. 자, 그러면 이 테슬라의 저가 전기 자동차 누구나 이제 예상을 했지만 이제 본격화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급변할 것 같습니다.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국내 증시 역시나 좀 이에 반응을 하고 있고 지금 관련주들 좀 저가 매수 많이 눌렸잖아요. 네, 2차 전지가. 많이 눌렸죠. 지금이라도 좀 사야겠다 이런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저점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하면 좋을까요? 잘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우선 네. 지금 2차 전지주가 전체적으로 좀 하락세 있는 거는 테슬라 영향인 건 맞습니다. 네. 자, 그런데 테슬라가 어제 저가 전기차로 이제 밀고 나가서 좀 수익성을 챙기겠다고 나왔으니까 이렇게 되면 2차 전지 업종도 저는 타격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2차 전지가 저가 전기차에는 맞지 않는 삼원계 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중국의 CATL 같은 데가 3원계가 아니라 NFT 2원계로 아마 갈 가능성이 크다 봐야 되죠. 저가 전기차로 이미 나가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3원계를 중심으로 한 양극재 업체라든지 기차 제조업체들이 저는 올해까지는 타격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레깅 효과도 상당하거든요. 네. 리튬 전지 가격이 지난부터 한 20% 가까이 떨어졌으니까 지금 양극재 업체들 입장에서는 레깅 효과가 훨씬 더 심해지겠죠. 근데 이제 어쨌든 리튬 가격이 하락을 했다가 최근에 다시 좀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어쨌든 기대감 때문에 오르는 것만큼 조금의 반등은 그래도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요? 근데 레깅 효과라는 게 네. 보통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원자재를 언제 구매하는가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지금 정도 레깅 효과 기업들은 대부분 작년 상반기나 하반기에 구매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때부터 지금까지가 대부분 레깅 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리튬 가격이 약간 오르는 것은 사실 하반기에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테슬라발 저가차를 앞으로 이제 전기차에 대세로 가겠다 그러면 우리나라 2차 전지 업체는 요 1년 동안은 굉장히 조정 역할을 저는 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국내 증시 2차 전지 기업들에게는 좋지 않을 것이다. 저가 자동차가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국내에서도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금요일에 줄지어 좀 실적이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어쨌든 실적 안 좋은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유일하게 지금 포스코 퓨처엠은 뭐 괜찮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주가 반응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실적 발표와 함께 어떻게 주가의 방향성 가져갈까요? 우선 전체적으로 보면 전기차 수요 둔화는 이미 확정된 거고요. 네. 그러면 국내 배터리 업체는 이제 1분기 실적이 굉장히 부진한 실적을 기록할 것은 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금년 나오겠지만 우선 SK온은 영업 손실을 계속 이어갈 것 같고
삼성 SDI도 전년 동기보다 영업이익 한 40% 정도 적게 보고 있고요. LG 에너지솔루션은 미국의 IRA법, 인플레이션 감축법 보조금을 제외하면 적자 300원대 적자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이미 그 LG 에너지솔루션은 지난 5일 날 잠정실적 발표를 했죠. 잠정실적 발표를 한 거 보면 매출액은 23%, 마이너스 13%, 그리고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53.5%로 지금 발표를 했기 때문에 예상보다 좋지 않을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포스코 퓨처엠은 그나마 실적이 좀 나아진 걸로 보이는데, 이거는 왜 때문이냐면은 포스코 퓨처엠이 양극재 부분에서 N60이라는 제품 판매량이 20% 늘었어요. 요것 때문에 실적이 좀 나아진 건데, 근데 포스코 퓨처엠도 이 레깅 효과는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통 가격 하락 영향으로 ASP가 지금 20% 급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N65 판매 가격 그 증가량 때문에 약간은 실적은 상승했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2차 전지 실적은 1분기는 썩 좋지 않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저가 공세를 예고한 테슬라에 발맞춰서 뭐 LFP라던가 좀 저가형 배터리에 대한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그래도 좀 눈여겨볼 만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국내 배터리 3사가 네. 이온계 저가 배터리에 대한 대응이 빠르면 상반기, 빠르도 상반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년이요? 어쨌든 네. 올해. 올해 상반기. 예. 네. 그러면 어쨌든 1분기 실적까지는 작년 효과 그대로 나타날 것이고, 네. 테슬라의 저가 자동차에 대한 시장 상황이 네. 다른 완성차 업체도 같이 미친다면 빨라도 하반기가 되면 어느 정도 정상화, 뭐 요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어쨌든 LFP 배터리 같은 게 저가형 배터리고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개발도 지금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네. 상황이잖아요. 좀 대표적으로 삼성 SDI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러한 쪽으로 보는 건 조금 무리가 있을까요? 전고체 배터리의 실제 그 적용이 네. 빨라도 2026년, 5년으로 보고 있는 거죠. 네. 사실은 그에 대한 시장의 어떤 반영은 그렇게 된다면 빨라도 올 하반기라고 봐야 될 것 같죠. 네. 뭐 어쨌든 올 상반기까지는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전기차 관련 이슈 여기서 정리하고요. 이제는 또 메타라던가 알파벳, 인텔, 아마존의 실적이 내일부터 또 줄져 있을 예정입니다. 어쨌든 좋은 실적 발표를 하고 가이던스 잘 이야기하게 된다면 시장 안정화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곤 있습니다만 여전히 매크로 불확실성은 산존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시는지 그 부분도 궁금합니다. 아마 이 빅테크 실적도 나오지만 사실은 네. 3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맞습니다. PC라 그러죠. 네. 여기 26일 날 있잖아요. 저는 이게 영향을 더 많이 받을 것 같다. 이미 금리가 내려갈 것이라는 건 이미 뭐 지난주에 이미 우리가 예고했던 바로 이미 9월 달로 이미 밀렸다면, 남은 건 이제 PC인데 PC 상승률이 전년 대비 한 2.5%만 넘어가도 지금 2.7% 예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3% 이하만 돼도 지난주에 있었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약간 누그러뜨릴 수 있어서, 네. 만약에 PC 상승률이 3% 이내로 나왔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금리 인하 기대감은 더 후퇴할 수 있지만 네. 빅테크에 대한 상승률은 오히려 조금 긍정적인 시그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가 지표가 조금 더 좀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GDP 같은 경우에 영향을 좀 안 미칠까요? GDP보다는 뭐 당장은 빅테크 기업들은 당장 네. 영향 미치는 게 뭐 금리, 네. 물가 지수 이런 게 영향을 미치니까 네. 이게 훨씬 더 민감히 반응하는 거죠. 왜냐하면 기술주들은 마시듯이 기술주들은 금리 훨씬 영향을 많이 받고 그쵸, 네. 다른 것보다는 금리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최근에 보면 반도체가 지금 꺾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전체적으로. 우리가 반도체 그러면 지금까지는 주도했던 게 AI인데 결국에는 반도체의 메인은 아직까지는 PC, 모바일 이쪽이거든요. 아시겠지만 HBM 우리가 막 떠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메모리에서 HBM의 매출 비중이 10% 초반이에요. 대부분의 메모리 매출은 여전히 네. PC라든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기기들이고, 네. 그리고 낸드는 어차피 모바일 쪽인데 네. 모바일 시장은 이미 정책이 들어갔다고 많은 사람이 보고 있고, 지금 아이패드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모델이 계속 딜레이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애플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보면 교체 주기가 계속 딜레이 될 거고,
그러니까 PC나 메인 기계들의 교체 주기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비트컴퓨터들이. 네. 우리가 AI라 그런 거는 일정적으로 시장을 선도를 하긴 했지만 실질적인 실적과 실질적인 주도를 끌어내는 거는 결국에는 일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PC라든지 일반 IT 기기가 훨씬 더 교체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 교체 주기는 결국에는 소비자 지수가 맞먹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하고 그다음에 PCI하고 이 두 개를 보는 게 훨씬 더 정확하게 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물가 지표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국내에서는 SK 하이닉스가 25일, 그러니까 내일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HBM에 대한 이야기는 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하반기를 기점으로 해서 상승폭이 조금 떨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오늘 또 삼성전자가 9세대 V랜드 양산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어요. 네. 그럼 어떻게 보십니까? 삼성전자가 그 이야기를 한 거는 약간 이런 개념이죠. 기술적으로 우리가 좀 위에 있어. 선빵을 날린 거죠. 네. 어차피 그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미 HBM에 대한 주도권을 뺏긴 것에 대해서 굉장히 통렬하게 그 반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낸드에서는 우리가 밀릴 수 없어. 라는 게 있고 그래서 낸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이번에 SK 하이닉스의 실적의 가장 핵심은 지금 AI 그리고 HBM 뭐 계속 이야기하는데 저게 과연 거품일까 아닐까가 핵심입니다. 맞습니다. 저 실적이 거품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SK 하이닉스의 어떤 성장의 모멘텀으로 계속 유효한가가 이번 실적의 핵심이거든요. 어쨌든 그 HBM에 대해서 전체적으로는 저는 우상향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전망도 SK 하이닉스가 매출은 한 138% 늘고 영업이익도 1조 8천억이면 지난 4분기보다도 흑자 전환 이익 규모가 늘어나는 건 분명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HBM이 SK 하이닉스 메모리 전체의 매출 비중에 한 10% 초반입니다. 이게 이제 하반기 가면 10% 후반대까지 가긴 하겠지만 어쨌든 HBM이 SK 하이닉스 전체 매출을 끌어올리는 데는 포션이 너무 작기 때문에 이번 실적이 견조하게 나온다면 SK 하이닉스가 메모리뿐만 아니라 낸드에서도 재고가 끝나고 낸드에서도 이익 곡선으로 돌아섰구나 하는 신호가 훨씬 더 저는 중요합니다. 실질적인 가치로는. 그래서 HBM3에 대한 거품 논란은 잠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SK 하이닉스를 볼 때 실적이 지속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느냐가 훨씬 중요한 지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HBM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기대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전체 매출의 11%이지만 물론 영업이익은 훨씬 커요. 그거보다 크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 시장을 이끌고 가는 것은 IT 기계들의 PC라든지 교체 주기라든지 메모리의 어떤 교체 주기라든지 낸드가 지금 지난 한 해 동안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적자의 주 원인이었는데 저 재고가 거의 끝나가고 낸드 플래시가 새로운 낸드로 들어와서 SSD나 다른 쪽으로 시장이 열리고 있는 건지 이런 것이 실제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볼 때는 저 두 가지를 좀 유념해서 보는 게 전체 시장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그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에 컨퍼런스 콜 열릴 텐데 그때도 낸드 부분의 언급을 좀 중요하게 들어야 될까요? 그렇죠. 저는 이번 실적 발표 때 낸드의 적자 폭이 완전히 끝났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제 리더스네스가 재고량을 조사를 해봤거든요. SK 하이닉스는 이미 재고량이 마이너스로 꽤 돌아섰기 때문에 재고 증가량은 끝난 걸로 봐서는 낸드에 대한 어떤 그 악화 요인은 이미 끝난 것 같고 문제는 이제 향후 모멘텀이죠. 향후 모멘텀이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HBM밖에 없는데 이게 낸드라든지 다른 메모리도 향후 모멘텀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좀 2분기 주가라든지 하반기 주가에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성장의 동력을 보여줘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또 다른 여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번 주에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기업들 가운데서 또 눈여겨보고 계시는 종목이 있는지 기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요즘 조선주가 저는 핫하죠. 핫하죠. 조선주가 뭐 아시겠지만 뭐 옛날에 2년 전에 태조 이방원 뭐 우리가 그랬죠. 태를 묶이면서 부상했는데 그때와 지금의 조선주는 전혀 다르다. 그러니까 산업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다. 그러니까 지금 슈퍼 사이클에 들어가는 업종이 딱 두 개 있어요. 조선주하고
전선 케이블주, 그다음에 그 변압기주 네. 두 가지인데 조선주는 그 아시겠지만 팬데믹 기간 동안에 글로벌 물동량으로 인해서 네. 선박 수요 증가가 있어 왔던 것이 지금 나타납니다. 네. 그 선박 수요 증가가 네. 거기에다가 선박 수요 증가와 함께 나타나는 게 뭐냐면 친환경 선박 수요도 같이 늘어났어요. 그렇게 되면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리가 우위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우리가 조선사의 슈퍼사이클에 들면서 수익성이 그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 거다. 왜냐하면 네. 신조선가가 상승을 하고 있죠.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은 아마 작년에 비해서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지만 분명히 조선주 실적은 2분기부터는 우상향을 계속 할 것이고 슈퍼사이클이 이미 접어든 때여서 조선주를 거기다가 또 우리가 환율 효과 있죠. 그렇죠. 환율 효과 플러스 11월에 미국에 대선이 있지만 대선 누가 되건 분명한 건 중국과의 무진이 계속 갈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중국 선박에 대한 보호 조치가 우리에게 반사이익으로 다가올 거라서 네. 요 세 개가 겹치는 거죠. 슈퍼 사이클 겹치고 그리고 조선가 자체가 오프되기 그 이전에는 네. 우리가 저가 수주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그룹이 대우조선 인수할 때 저가 수주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했거든요. 그쵸. 그게 자체가 많이 사라졌어요. 지금 조선가 올라가면서 거기다가 환율까지 겹치면서 조선주는 향후 뭐 1, 2년간은 굉장히 괜찮을 것 같다. 두 번째는 이제 고전압 그 케이블하고 네. 그리고 변압기 시장이죠. 네. 변압기 시장도 슈퍼사이클 돌아왔습니다. 변압기가 보통 보면 미국의 이제 PIP를 보면 한 30년 주기로 이게 끝나는데 네. 이것도 돌아와서 아마 조선주하고 이쪽 주를 좀 유심히 보면 저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2차 전지 관련 반도체 기업들 이야기 나눠봤고요. 눈여겨볼 만한 섹터 가운데선 조선업종 그리고 전선 변압기 관련 이야기 한번 들어봤습니다. 실적 발표될 때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개장한 지 45분 정도가 지났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또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함께 알아볼까요? 네, 5장 투자 전략 시간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상무님 반갑습니다. 자, 이제 개장 1시간 정도가 됐는데 외국인 기관이 양시장에서 동반 매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은 어떻게 보세요? 네, 우선 미국 증시가 좋았죠. 대형 기술주 다행입니다. 국내 증시 사실 좀 불안불안한 모습들이 있었는데 미국에서 실적으로 들어 올려줬죠. 실적이 잘 나오면서 그리고 테슬라도 실적에 대한 질이 좀 좋았죠. 그러면서 시간 외에도 좋은 모습 보여줬고 그러면서 국내 증시 최근에 사실 조마조마하죠. 많이 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퐁당퐁당으로 올라가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지수 레벨이 고점 대비해서는 좀 많이 떨어진 상태였는데 오늘 같은 경우 외국인과 기관 양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 다시 들어 올려주고 있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불안감 많이 올렸었던 이 반도체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2차 전지까지 테슬라 좋았기 때문에 2차 전지까지 올라가고 있는 모습. 수급이 그래서 보면은 전기전자 쪽으로 오전장에 굉장히 많이 집중이 되어 있죠. 이런 모습들이 반도체, 2차 전지,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다 같이 좀 동반 상승을 시키면서 전일 외국인이 많이 팔았거든요. 전기전자 섹터. 이 섹터 다시 매수로 돌려주면서 좋은 모습 오늘 나타내고 있고 수급도 좋지만 환율도 지금 상당히 좀 이 안정세를 좀 찾아갔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환율 같은 경우도 지금 9원 40전 하락하면서 이 좀 원화의 약세가 좀 완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오전장은 전체적으로 상승폭을 굉장히 많이 확대시키지는 못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시장이 어느 정도는 안정된 모습들을 오전장에는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전장의 시장 안정화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오후장에는 좀 어떻게 흘러갈까요? 네, 이 장
오전장이 좋은 모습이 오후장 내일까지 계속 연결되면 좋겠습니다만 아직 모릅니다. 이 실적에 따른 변동성은 계속적으로 좀 나올 걸로 보여지고요. 오후장의 상승폭 좀 유지했으면 좋겠는데 최근 어제도 그렇고요. 그제도 그렇고 전강 후 약입니다. 장 후반이 더 약해지는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었다라는 점, 시장이 아직까지는 오늘 오전장의 모습은 굉장히 좋습니다만 체력을 회복하지는 못한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과 경제 지표, 앞으로 계속 이 실적과 경제 지표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 영향력에 대한 모습들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실적과 경제 지표에 따라서 변동성이 굉장히 많이 커진 그런 시장들이 앞으로 펼쳐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계속적으로 좀 포커스는 실적에 계속적으로 맞추셨으면 좋겠고요. 뭐 좀 전에도 조선주 말씀도 해주셨는데 이렇게 실적이 폭발적으로 좀 늘어나는 이런 섹터들, 실적이 좋아지는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거나 2분기부터 좋아지는 이런 실적 호주 섹터 위주로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막판 탄력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마켓나우 일부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한 가지 저희가 또 알려드릴 것이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에 투자하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저희가 뭔가 해법을 드릴 수 있을 만한 시간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바로 저희 이데일리 유튜브 채널에 채권부의 공개 녹화를 진행할 텐데요. 이 공개 녹화 현장에는 대신증권의 공동락 부장이 출연을 해서 최근의 시장의 투자 전략이라든지 앞으로의 금리의 향방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후 7시 KG타워에서 열릴 예정인데요. 공개 녹화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내일도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